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던 검수완박법, 그 꼼수 처리를 눈감아줬다. 그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비겁하다, 그리고 치졸하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계속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국회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을 존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우기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나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궤변은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5년 7인조 보이밴드에서 한 남성 가수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내가 비록 술을 약간 마시기는 했지만 운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사람 음주 측정을 했더니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스키를 한 병 이상 마셨고 여기에 다른 술을 상당량 섞어 마셨던 겁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고 안 갚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 라고 해명을 한 것이나 비슷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자기하고 업무 관련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상당한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고 갚을 날짜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그것을 뇌물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시험 문제가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수험생에게 당신 불합격한 것은 정당하다, 당신이 시험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복잡한 법리를 동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을 아웅하고 속이는 것이나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 그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1차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그러한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3명, 이렇게 여야 동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 측 3명 가운데에는 무소속 의원의 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당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측 3인 가운데 민영배 의원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여야가 4대 2가 됐고 그 뒤로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하게 돼 있던 것을 17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어겼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고 형해화시킨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요점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내에 폭력을 몰아내고 이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다수당의 횡포도 막자.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었는데 그것을 온갖 꼼수, 위장, 편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를 아십니까? 2022년 4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자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일을 끝내려고 무리수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련 혐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원래 6개 부문의 그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중에 2개 부문, 즉 부패, 경제, 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권 하에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 경제 이 두 부분의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해서 선거법 위반과 공직자 직권 남용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도 패배했고 법적으로도 패배했습니다. 국회가 합리적 다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오면 검수완박법의 잔해는 없애야 합니다. 위헌적 절차가 낳은 흉한 이 법은 사라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소장,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내 재판관,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재판관 등 6명은 일단은 진보 성향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기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혜 재판관이 이탈을 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이선혜,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쪽에 서서 심의 표결권, 가결 선포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봤지만 결국은 5대 4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 취지를 받아들여 필요한 법의 재개정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앞뒤가 안 맞는 헌법재판소의 논지는 이 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논란, 그리고 헌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에 불을 당겼습니다. 악의가 제대로 맞지 않는 헌재의 논거가 무엇보다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심의 표결에 참여했으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가결 선포는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마치 시험 문항 자체가 잘못되어 떨어졌다고 해도 그 응시생이 시험을 봤다면 불합격은 정당하다고 하는 얘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서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에 검수완박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습니다. 국회법,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유린되어 버린 결과물이 검수완박법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렇게 사법제도의 골간까지 마구 흔들어도 뒤탈이 없다면 다수 의석을 쥔 입법 권력의 전횡은 앞으로 헌법 질서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정당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를 무시한 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무리한 입법 폭주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국회 자율성을 감안해 법은 유효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마치 공을 손으로 핸들링으로 축구 경기에서 골대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도 마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처럼 손으로 골을 넣었는데도 그 골이 골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칙골을 골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것을 승리로 여기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이 준 다수당의 권리가 국회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정권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 과정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절차에 위법이 있어도 법은 유효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